챕터 1. 평범한 시작. 아주 오래전 영국의 깊은 숲에 한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단지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활과 화살을 메고 숲으로 들어갔죠. 사슴을 잡고 토끼를 잡고 가끔은 멧돼지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나무로 지은 오두막에는 난로 하나와 침대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활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 그에게는 충분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잡은 고기를 이웃들과 나눴거든요. 오늘은 사슴 한 마리를 잡았네. 자네 식구들도 함께 먹게. 그렇게 말하며 건네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왕과 귀족들 사이의 갈등, 땅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사냥꾼은 이런 정치적 혼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챕터 1. 갈등의 시작.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냥꾼이 평소처럼 숲으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왕의 근위병들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타고 숲길을 질주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사냥꾼, 잠깐만. 한 기사가 말을 세우며 그를 불렀습니다. 사냥꾼은 멈춰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왕의 명령이다. 숲속 어딘가에 반역자가 숨어 있다. 그를 찾아 즉시 왕궁으로 데려와야 한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기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반역자라니? 이 평화로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사들은 떠났고 사냥꾼은 홀로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숲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고 바람도 멈춘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은 멈춰섰어요. 덤불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제발 숨겨주세요. 왕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냥꾼은 순간 갈등했어요. 이 남자가 바로 왕이 찾는 반역자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만약 그를 숨겨준다면 자신도 반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가기에는 남자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당신은 왜 도망치고 있습니까?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저는 왕의 형제입니다. 하지만 왕은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반역을 꿈꾼 적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위해 왕에게 간언했을 뿐입니다. 챕터 3. 시련과 선택. 사냥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를 왕에게 넘긴다면 아마 큰 보상을 받을 겁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금화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반대로 이 남자를 숨겨준다면 자신이 반역자가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들도 위험에 처하겠죠. 하지만 양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나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살려주시는 겁니까? 일단 제 오두막으로 가시죠.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습니다. 사냥꾼은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왕의 군사들은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냥꾼의 은신처는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남자의 상처는 점점 나아갔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챕터 4 깨달음의 순간. 어느 날 밤 사냥꾼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그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빚이라뇨.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안전하게 국경을 넘어 떠났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결국 죽었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어요. 놀랍게도 그 왕은 바로 사냥꾼이 구해준 그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왕은 즉위하자마자 사냥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폐하.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백성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을 구한 이유이니까요.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고. 챕터 5 변화와 귀환. 사냥꾼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설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용기란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란다. 세월이 흘러 사냥꾼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숲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냥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나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두려웠지.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어.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 그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란다. 마무리 메시지. 사냥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남긴 메시지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사냥꾼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